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 시간엔요, 각 테마별 내일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먼저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요,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요, 참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요, 돈을 벌기 위함이에요. 자, 하지만은 빨리 많이 벌려는요, 그러한 마음 때문에요. 우리는 상승하는 그런 종목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요. 추경 매수, 추경 매도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수익이 아닌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나름대로의 투자 원칙이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방송이 투자 원칙을 세우시는데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식은요, 위험 자산이에요. 그러면 위험을 회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를 바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분산 투자를 해도요, 우리 이소장 증권 TV에서는요, 이 현재와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기대되는 그러한 종목군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하겠지만요, 이 테마별 또는 테마 내에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종목군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서 내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또 바닥권을 탈피해서 상승 추세에 진입하는 그런 종목군들도요, 우리가 조정시를 이용해서 편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분산 투자를 꼭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불과 우리가 보름에서 한 달 전에 5G 통신 장비주들, 그렇죠? 바닥권에서 지지립의 행보를 할 때 이런 관심 가져달라. 두세 달 지나면 이러한 종목군들이 올라올 수 있다는데, 그래서 벌써 한 보름 내지 한 달 만에 뭐 많이 올라간 것들은 한 50에서 100%, 적게 올라가는 종목도 20% 이상씩 다 수익을 내줬다. 그렇죠? 좀 안정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은요, 우리가 매매를 할 때마다 꼭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려요. 우리가 파레토 법칙, 즉 2대8 법칙도 이 주식 투자에 적용이 되는데요. 내가 10번 매매를 해서요, 만약에 50%의 수익이 만약에 났다면요, 한 번 매매할 때마다 5%씩 나서 50%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요, 이 10번 매매 중에서 두 번이 이 50% 중에 80%인 40%를요, 수익을 두 번 매매해서 얻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요, 10번 매매해서 50%의 손실이 발생을 했다면요, 매매할 때마다 마이너스 5%씩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 10번 매매 중 두 번의 매매에서 내 손실 전체 50% 중에 80%인 40%가 두 번 매매에서 나와서 이 소수, 내가 크게 수익을 내거나 크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수 매매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할 때마다 꼭 수익이 발생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리고 내 생각 반대로 주가 흐름이 나오면요, 항상 반등시를 이용해서 우리가 물량을 줄여 축소를 해달라는, 정리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추경 매수를 하게 되면 한번 팔 기회를 놓치면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매도를 하기 상당히 힘든데요. 항상 조정 시에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매수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해도요, 일시적인 약간의 반등이 나올 때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조정시 매수하는 습관을 들여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요, 우리가 종목을 매매를 할 때 한 종목군당요, 금액을 정액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다. 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아니면 뭐 1억이면 1억, 이렇게 한 종목을 정해 놓고 종목 때마다 우리가 투자하자. 물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시장 흐름들 받아서 단기와 중기 매매에만 적용이 되고요. 우리가 시장의 전략주, 주도주들은 우리가 긴 흐름으로 보자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분할 매수 원칙, 조정 시에 처음 가격대 의미 있는 지지대 나오면은 한 30에서 50% 매수를 하고, 또 주가 관리한 흔적을 보면서
나머지 물량 매수하고 저는 물타기는 될 수 있으면 권해드리지 않는다. 자, 이렇게 열심히 해도 우리가 한번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손실을 크게 보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손실이 크게 나는 종목들은 시간을 길게 보고요. 연속 반등이 나올 때까지 보유를 한 후에 손실을 최소화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좋다. 아무리 이 주식의 고수라도요. 매매 성공 확률이 한 70%도 안 돼요. 그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히려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요. 이러한 기준을 갖고 우리가 좀 매매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려요. 이 아래 회원 가입 문의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010으로 시작하는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요. 이제 각 테마별로 내일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먼저 2차 전지 관련 종목 있죠? 내일 7월 21일 현대와 삼성의 2차 해동이 열려요. 지난 5월 13일 날 1차 해동을 기점으로요. 2차 전지들이 옆으로 행보하다가 크게 상승하는 변곡점 역할을 했었죠. 상승 쪽으로요. 자, 그 이후에 지금 5월 하순서부터요.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한 번 더 치고 갈지 아니면 가격 기간 조정을 거치고 가격 조정이 일부 나올지 아마 내일 중요한 변곡점이니까요.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려요. 만약에 상방 쪽으로 보면 1차 해동 때처럼요. 삼성 SDI와 연관된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먼저 삼성 SDI, 에코프로 BM, 동아기업, 상하프론테크, 일진머티리얼즈, 신흥 SEC 다 이것이 삼성 SDI와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CIS 첨보는요. 우리가 전고체 그러니까 이 삼성과 현대 만남에서 전고체 미래형 배터리에 그렇죠?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고체 부분 관련된 종목도 관심을 갖고 또 동박인 SKC 저는요. 최근에 일진머티리얼즈 그렇죠? 그리고 동박 관련주인 SKC 상당히 움직임이 양호해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메인으로는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제2 밴더나 제3 밴더 쪽으로 그죠? SKC나 일진머티리얼즈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오늘 에코프로 BM 2분기 실적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138억으로서요. 작년 대비해서 25% 증가했고 증권의 컨센서스보다도 30% 상당히 호실적이 나왔죠. 하반기에는 더더욱 좋아질 수 있고 포스코 케미칼은 2분기 실적 아직 발표 안 했는데 좀 부진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공장 캐파를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미래의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인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중에서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을 메인 쪽으로 놓고 나머지 종목은 제2 밴더나 제3 밴더로 우리가 채택을 해서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자. 그래서 일진머티리얼즈는 SKC도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한번 할 만한 타이밍이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다음은 5G 통신 장비주인데요. 자, 요 나온 오늘 보고서 중에 상당히 좀 눈에 가는 것이요. 2025년까지는 글로벌 5G 관련 투자액이 1185조 규모에 달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이 각국의 하위 장비 배제 소식은 국내 5G 통신 장비 기업들에게 크게 호재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와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들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에이스테크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뭐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부담되고요.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드리고 50% 이상 올랐어요. KMW, OE솔루션, OE솔루션도 역사적 고점 돌파했죠. KMW 지금 뒤따라가고 있고 RFHI 뒤따라가고 있고 RF텍도 지금 상당히 강한 상승의 흐름이 보이고 있고 자 이노와이어리스 우리가 이제 HFR하고 서진 시스템 두 종목을 많이 강조해 드렸는데 서진이 치고 나간 다음에 이제 이노와이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노와이어스가 내일은 아마 한 번에 기회를 더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주가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노 와이스인데 역사적인 고점이 56,100원이에요. 오늘 종가 54,600원, 거래량이 33만 주, 그죠? 자, 내일 거래량이 한 7, 80만 주 터져주면서 이 역사적인 고점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 나오면요,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이노 와이어리스, 그죠? 갖고 계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언급한 게, 그죠? 서진 시스템 대신 가격대가 바로 이때죠. 이 5만원 밑에 요 부근에서 계속적인 언급을 해 드렸어요. 근데 벌써 이제 이런 치고 역사적인 고점까지 해서 계속적인 우리가 지속적인 홀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내가 치고 갈 때 조금 단기적이고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은 한번 접근을 해도 되지 않아서 뭐 이노 와이스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군들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필요하다서 뭐 우리가 삼성 관련된 종목군 그리고 HFR 뭐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RFHC가 아마 지금 흐름에서 수급상은 가장 좋은 모습이다. 근데 좀 치고 가기 때문에 좀 조정 받을 때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다 해서 5G 통신 장비들도 우리가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다음은 반도체 관련 종목군이죠. 우리가 자, 오늘 빨간색에는 DB 하이텍, 테스나, 그죠?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재료가 상당히 부각될 수 있는 그 종목군이라고 말씀드린 코미코, PSK 요 종목군 위주로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이 종목군들은 뭐 해서 이제 하도 말씀을 드려서 잘 많이 아실 거예요. 오늘은 기술적인 분석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스나, 그죠? 자, 지난 금요일날 강한 상승을 보이고 오늘 좀 윗꼬리를 달아주는데 당연히 이 종목은요 7만원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지난 2월달, 그렇죠? 2월달, 3월달 고점 부근 그리고 5월달에도 한번 실패한 종목 지금 두 번의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쉬어가는 모습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고 오늘도 나온 리포트에 나왔듯이요. 좀 2분기 실적이 조금 뭐 부진할 수 있지만은 좀 크게 악화되지는 않고 하반기부터는 더더욱 좋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조정 하루 이틀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저는 역사적인 고점 돌파 가능하다 해서 갖고 계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DB 하이텍, 그죠? DB 하이텍도 최근 연중점 돌파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계속적인 홀딩 관점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동안 이제 우리가 재료 부분에서 코미코 그리고 이 PSK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코미코 오늘 1250원 3.3% 할까 36,200원 다시 원위치로 좀 내려오는 모습이죠. 자, 그러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좋은 종목도요.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 사면요. 2, 3일만 빠져도 그렇죠? 손실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제는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부담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냐 따라가지 마자. 만약에 그냥 내가 못 사고 치고 가면은 그냥 나하고 인연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시고요. 자, 이제는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가격대 수준에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지금서부터는 다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그런 가격대 아니겠어? 뭐 35,000원 내외 그렇죠? 요 정도 수준에서는 한번 관심을 다시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뭐 이러한 종목군들 저는 반도체 종목군들도요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새 테스나에 대해서 오늘 그 리포트가 나온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중국에 집중됐던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패키징 생산 라인이 미증 무역 분쟁 공정 소재 수출 규제 그리고 탈중국화 트렌드가 시작되고 있다면서 웨이퍼 테스트 및 패키징 테스트 서비스 공급사인 테스나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런데다가 이 주식 전환된 전환사채가 주식 전환된 부분도 어느 일정 부분 한 3분의 2 정도가 이미 주식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미 이제 악재로서는 그죠? 영향이 덜할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테스나 저는 계속적인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2분기 매출 둔화폭은 우려만큼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3분기 실적은 확실하게 개선될 거라고 보다. 이미 2분기 실적은 지나간 과거예요. 지금 7월 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시장은 3분기에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그죠? 이런 부분 참고했어요. 테스나 긍정적으로 좀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오늘 스마트폰 관련 쪽인데요.
예,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판매 회복으로 올해 3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량 회복이 2분기에 5,480만 대에서요. 3분기에는 6,800만 대 24% 늘어난다. 그죠? 프랭크십 제품보다 미드엔드, 그러니까 최고급형보다 중간급의 그죠? 제품이 더 강화될 거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요 종목군들, 그죠? 빨간색 MC 넥스, 그죠? 오늘 뭐 조금 강보합 정도, 그죠? 보합권으로 마감되는데 저는 상당히 안정된 그런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아모텍, 그죠? 뭐 캠트로닉스, 그리고 덕산 네오록스, 이녹스 첨단 소재, 뭐 요러한 종목군들은 그죠? 이 애플이 올 하반기 5G 아이폰문에 OLED 패널을 착용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그죠? 초소형 카메라 자동 검사 시스템인데 3D 센서 쪽이 있죠. 우리가 이제 바닥권에서 새롭게 좀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로 봐달라.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우리가 원하는 조정의 끝마무리가 나오면요. 아니면 가격대 보고 선취매로 30% 들어가고 주가 관리한 흔적이 나오면은 뭐 한 30-40% 이상 또 편입하는 그러한 분할 매수도 우리가 상당히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요 중에서요 오늘은 이 이녹스 첨단 소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 한번 대량 거래 터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자, 요날 옛날에 언제죠? 7월 15일날 이게 양봉이 아니라 오히려 음봉이 나오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따라가지 말고 좀 조정이 충분히 나오는 가격대에서 이 장대 양봉의 한 중간 가격대, 그렇죠? 뭐 한 46,000원 전후 정도 수준이면 괜찮다 했는데, 자, 오늘 이제 밑꼬리를 달아줬어요. 저는 이 46,000원 전후, 그렇죠? 7,000원 살짝 깨지는 선에서는 오늘 저점이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오늘 저점이 47,250원에서 요거 살짝 깨지는 선에서는 한 번 정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 이 장대 양봉이 저는 준비되고 좀 뜬 것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그래서 요 한때 한번 물량 살짝 꼬인 것을요, 요번에 주가를 빼면서 한번 관리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46,000원 중후반대 한번 관심을 가져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PCB, 우리가 이제 인쇄회로 기판 종목이죠. 자, 오늘 새롭게 이수페타시스 심택은 말씀드렸고요. 오늘 심택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뭐 대덕전자 있는데, 자, 조금 공격적인 투자가 분들은 이수페타시스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나, 그죠? 주가 크게 뜨고 3일째 조정 잘 받고 거래량 감소시켰고요, 그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면 이렇게 뜬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은 좀 타고난 감각, 내가 언제든지 손절을 칠 수 있는 분들, 그렇지 않으신 분들, 저를 포함한 일반적인 투자가 분들은 저는 될 수 있으면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하더라도 비중을 아주 적게 해서 내가 내 생각 반대로, 주식이라는 것이 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가 않기 때문에요. 내 생각 반대로 움직였을 때 그거를 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아무튼 모습은 좋은데 좀 주가가 올라가고 조금 이 가격 조정이 아닌 짧은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투자가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 내일 한번 관심 있게 봐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유료 회원에 대한 문자 회원인데 2개월에 55만 원이어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 투자 원칙을 말씀드렸듯이요. 뭐 미래를 정확히 안다면 한 종목에다 다 들어가서 그죠? 큰 수익 나고 또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종목 하면 좋은데,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산 투자를 하고 분할 매수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포트를 일부 편입을 하되, 그죠? 이 좋은 주도주 역할을 하지만 바닥권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종목군도 일부 편입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뭐 단기라든지 중기 종목으로 우리가 이제 노려보는 종목군들도 크게 올라갈 때, 상승할 때 관심을 갖기보다는 항상 조정을 받을 때 눌림목을 이용해서요 관심을 가져달라, 타이밍을 잡아달라는 말씀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하면요 뭐 큰 수익은 아니죠. 안정되게 꾸준한 수익은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이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공감이 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